북한이 오늘 오전 10시 반에 함경북도 길주 이 핵실험장, 자기를 풍계리에 핵실험장을 두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지진 형태로 나타났는데 제가 방송 중에 갑자기 긴급 보도가 뜨길래 수소폭탄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평론가들이 북한 건지 그냥 지진인지 지켜봐야 된다는데, 참 그런 분들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 북한은 이미 2006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이 4차인데요. 앞에 세 차례 중에서 2006, 2009는 김정일이 했고 2013년은 김정은이 등극을 해서 했고, 이번은 4차인데 이번 실험이 의미가 있으려면 소형화, 경량화, 즉 크기는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위력은 훨씬 커져야 되는 겁니다. 지난 3차 핵실험에 북한의 핵폭탄 성능이 히로시마 핵폭탄 정도 됐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가지면서 소형화, 경량화를 해야 북한의 핵실험 자체가 자신들이 의도하는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은 핵실험을 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부분입니다. 즉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끝에 소형 경량하면서 성능은 높은 핵폭탄을 탑재해서 그걸 쏴서 미국의 LA라든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게 해야 미국이 자신들의 협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자신들이 카드를 손에 쥔 채 육자회담 당사자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남한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지난번에 했던 핵 정도를 했다면 사실상 별 의미 없는 거고, 주변 국가들은 더욱더 북한을 쪼고 북한과의 경제적인 봉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유엔에서는 북한에 대한 여러가지 결의안이나 제재를 가하는 일을 반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이 자기들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수소폭탄 핵실험을 해야 된다. 그런데 수소폭탄을 북한이 지난 12월 10일 김정일이가 우리가 개발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직후 모랑봉 악단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그 따라서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는 이런 구도를 꿈꾸고 있었는데, 북한의 수소폭탄 발언이 나온 직후에 중국 측의 북한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아지면서 북한이 모란봉 악단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입니까? 김양근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양근은 이미 숙청된 장성택과 더불어서 중국과의 라인을 할 수 있는 북한의 원로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온건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양근이 숙청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김양근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작년 10월에 열병식을 10월 10일 평양에서 거행하면서 그 전후로 해서 핵폭탄을 실험하겠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다가 중국이 달래서, 중국이 서열 6인가를 보냈죠. 그리고 열병식을 참관해주면서 순간 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작년 연말에 남북 최고위급 회담이, 당국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진전이 없었고, 북한은 금강산이나 연평도, 천안함에 대해서 사과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을 남측에 요구했습니다. 고작 이산가족 상봉 한번 열어줬다고 북한은 엄청난 청구서를 남한에 들이밀었고, 그래서 협상은 결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던 시진핑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자, 코너에 몰린 북한은 그간에 숱하게 미국을 상대로 협박도 하고 또 북미 직접 협상을 갖다가 요구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미국 측은 오바마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즉 내년 2017년 1월 달까지 북한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실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쿠바하고 화해하고 이란하고 화해해도 북한은 안 된다는 것이 오바마의 생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협상에 끌어내려면 이제는 강공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강공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이번에 핵실험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수소폭탄은 중간 단계에도 못 갔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핵실험이 북한 측의 주장대로 첫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북한의 조선중앙TV가 보도했는데요. 이 방송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의해 100%에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하여 새로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재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정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소탄 시험은 미국을 위주로 하는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의적 조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만약에 진짜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면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소폭탄을 폭파시키려면 그 중간에 기폭제로서 소형 원자폭탄을 쓰고요. 그 원자폭탄은 정폭 핵분열탄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기술입니다. 더 나아가서 핵융합 기술도 굉장히 진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단계들을 다 거쳐서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었다면 머지않아 그 수소폭탄 소형화되고 성능은 훨씬 좋아진 폭발력은 좋아진 수소폭탄을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 ICBM 끝에 탑재해서 미국을 향해서 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현실화되는 겁니다. 한 2, 3년 전에 미국은 이런 북한의 기술적인 핵과 미사일의 진보가 10년은 훨씬 더 걸릴 거다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빨리 진전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1월 초에 이렇게 했을까요? 자, 북한은 여러 가지를 모든 걸 계산해서 합니다. 미국의 지금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2월 첫 주에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 그리고 한국에는 4월달 총선이 있으려고 하는 찰나, 중국은 3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를 동맹적 관계에서 일반적 관계처럼 이렇게 약간은 낮췄습니다. 그런 어떤 중국의 이탈을 방지하려고 하는 목적, 그리고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가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면서 공고하게 되는 부분을 허털어야 된다는 입장, 또 중동의 IS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좀 대치하고 있는 국면,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감안해서 현 시점이 도박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점이다. 오바마는 어떤 형태로든지 무력을 동원하거나 전쟁을 싫어한다. 북한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무리하게 도발을 해도 미국이 말로만 그러지 뭐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미국이 쪼오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같이 우리를 쪼오겠느냐. 절대 그렇게 못할 것이다. 중국도 우리가 너네들 말을 순순히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정은을 다루려면 방법을 바꿔라. 이런 부분들을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측, 우리 측에 대해서는 자, 우리 한번 흔들어 가지고 핵 위기를 조성하게 되면 남측에 평화를 바라는 세력들이 총선이나 대선에, 내년에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 박 정권 위기를 자초한 보수 정권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방북을 한다 하다가 연기되더니 이런 일이 터졌어요. 북한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반기문한테 특별한 미국과 한국, 중국을 커버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오지 않고는 그냥 빈손으로 북한 오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은 제가 볼 때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이 시기에 핵실험을 한 것은 정말로 다양한 포석을 노리고 당분간 적어도 뭐 향후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고 한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한 1년 반, 2년은 강공으로 가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미 숙청이 다 끝났다. 이런 부분을 내부 정비가 끝났기 때문에
허리띠 쪼아매고 한 2년만 붙자. 그러면 협상이 들어오든지 정권이 미국이나 남측의 정권이 날아가든지 할 것이다. 이런 계산까지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북한을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국론 분열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그게 지금 자위권이니 뭐니 하는 사람은 저는 정부에서 체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남측 내부에서 국론 분열이 된다든지 이걸 북한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국민들이 그건 총선에서 표로 심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